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콘사를 이용한 데일리백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사는 우리가 보통 가방이나 그런 소품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순면 콘사라 그래서 이게 색감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순면으로 된 콘사입니다. 요걸로 뜨시면 단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색감이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콘사를 이용해서 데일리백을 떠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가방은 바닥 부분에 타원형으로 바닥을 열단 떠주고 그리고 짧은뜨기로 옆면을 올라가면서 쭉쭉 원하는 길이만큼 높이만큼 뜨신 다음에 마무리로 입구 부분에 역짧은뜨기로 마무리한 거예요. 그리고 요런 부자재들은 그냥 남는 여분의 실로 떠서 달아주었고요. 손잡이도 타원형 뜨기를 이용해서 램스우를 이용해서 떴어요. 요게 포인트 색깔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손잡이 색깔의 실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것도 집에 있으시면 하나 달아주시면 예쁘게 가방에 꾸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재료를 한번 볼게요. 요거는 순면 콘사인데요. 1kg씩 팔게 되고 굵기는 12합, 18합, 24합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거는 지금 굵기가 18합입니다. 18합 콘사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손잡이에 뜰 포인트실 요거는 램술입니다. 요거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거 대신에 다른 색깔의 콘사 쓰셔도 되고 난 그냥 같은 색깔로 뜰래 하시면 요 콘사로 손잡이까지 다 뜨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콘사를 풀으셔가지고 먼저 사슬코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바늘은 5호 바늘로 뜨시면 되겠어요. 좀 헐렁헐렁하게 뜨겠다 하시면 6호 쓰셔도 상관없는데 5호보다 작으면 바늘에 요 걸리는 실이 크기가 맞지 않아서 조금씩 걸릴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사슬을 잡아 주시고요. 자, 타원형 뜨기로 바닥 부분 출발하겠어요. 사슬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사슬로 20코를 떠주시고 요 20코를 기준으로 타원을 그리면서 뱅글뱅글 돌 거예요. 빼뜨기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으니까 첫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했던 요 사슬은 기둥코라서 뜨지 않고요. 두 번째 보이는 사슬 모양 얘가 첫 번째 코입니다. 자, 요 기둥코까지 총 21 뜬 거예요. 자, 하나 짧은뜨기 뜨시고 첫 번째 짧은뜨기라서 여기가 출발입니다. 사슬 부분에 링을 꼽아 두시면 출발 부분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 뜨시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자, 사슬은 두 가닥으로 이렇게 머리 따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한 가닥의 실을 통과하는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끝까지 가서 타원형 끝부분 되는 부분에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떠 나가시다가 마지막 부분에 다 다르게 되면 사슬 지금 저 19번째 거 떴어요. 그리고 20번째 코. 요 매듭 바로 앞에 있는 얘가 20번째 코예요. 얘를 떠주시면서 이제 타원형의 둥근 부분을 뜨게 될 겁니다. 여기 뜨시고 같은 자리에 또 한 번 더 떠주십니다. 자, 같은 자리에 또 뜨면서 제 편물이 지금 이렇게 90도로 바뀌었죠. 그리고 한 번 더 또 떠주십니다. 총 3번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동시에 3개를 떠주시게 되면 이제 편물이 아예 방향을 180도 이렇게 딱 바뀌면서 위아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떠나갈 거라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잡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3개를 뜬 요 부분은 우리는 반원처럼 계속 원을 뜰 거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가 원 시작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하나 걸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반원 부분도 규칙적으로 뜨지 않고 그냥 불규칙적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양만 맞춰서 뜰 거니까 성격이 너무 꼼꼼하다 하시는 분은 타원형 부분에 뜨기를 따로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다, 그냥 모양만 잡히면 큰 문제 없다 하시다, 난 쿨하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대로 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타원형 부분으로 뜨는 걸 검색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도안도 있고 방법도 있고 뭐 규칙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규칙대로 딱딱딱 맞게 뜨게 되면 그 타원형 부분이 돌아가거든요. 원형 뜨기가 돌아가듯이.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섞어뜨기를 하는 도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도안마다 섞어뜨는 부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코느림을 넣어주니까 타원형 모양이 큰 차이 없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모양 보고 만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제가 역방향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고 있죠. 출발점으로 돌아갈 때는 내가 떴던 코에다가 여기 출발할 때 제가 여기 위 떴었죠. 얘 뜬 요 밑에다가 쏙 넣어주시면 마주 보는 부분에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위아래로 대칭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 잘 못 찾겠다 하시면은 요 짧은뜨기 사슬 하나하나가 모이는 요 X자 부분 있죠. 요 X자 부분에 바늘을 쑥 넣어 버리시면 여기가 자기 자리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또 19번째 코까지 왔어요. 자, 출발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코 하나 뜨고 바로 두 번째 코 넘어갔다, 그죠? 그런데 여기 타원 부분에 여기는 한 코에 세 코를 떠야 되기 때문에 출발 부분도 똑같이 제일 첫 코 부분에 세 개의 사슬이 이루어져 있어야 타원처럼 이렇게 모양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코 뜬 요 마지막 코에다가 돌아올 때 남은 두 코를 떠주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한 자리에 두 개 떴어요. 요 애 두 개랑 출발할 때 했던 요 하나랑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됩니다. 자, 요 세 개를 이제 반원으로 코느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출발 코는 여기지만 요쪽 방향에 내가 원을 시작하는, 반원을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아, 표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하시면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한 바퀴가 끝났어요. 이렇게 표시 많지만 여기는 출발 부분, 여기는 원형이 시작되는 부분, 여기는 반대쪽 원형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헷갈리지 않게 잘 표시하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단 올라갑니다. 두 번째 단은 이 원형 부분은 더 커지고 요 가운데 부분은 더 높아지겠죠. 여기는 한 단을 그냥 뜨면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되고요. 원형 부분은 이 곡선이 요 작은 동그라미에서 큰 동그라미로 커지기 때문에 한 코에 두 개의 코를 더 늘려주면서 원형의 지름을 더 넓혀줄 거예요. 그래서 요 첫 코부터 한 코에 두 번 뜨는 코느림을 시작할 겁니다. 하나, 둘. 자, 지금 제가 두 개 뜬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첫 코에다가 제가 두 개 걸었으니까 여기에 걸어 두십니다. 이거 굳이 안 걸어 두셔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여기가 처음인지 여기가 처음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꽂아 두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첫 번째 코 위치만 표시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로만 꽂아 두고 한 바퀴 두 바퀴만 체크할 거예요. 방금 제가 1번 코에 짧은뜨기 두 개를 떴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코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짧은뜨기 무늬를 뜨고 있거든요. 무늬를 뜨고 있는데 보통은 짧은뜨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사슬을 기준으로 사슬 두 개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도록 바늘을 넣어서 실을 꺼내 옵니다. 자, 요렇게 뜨시게 되면 내가 뜬 기둥은 요 밑에 있지만 난 사실 오른편에 있는 여기 있는 고리에다가 다음 코를 뜨게 되죠. 그런데 내가 뜬 요 부분, 요 부위 부분 있죠. 요 부위 부분을 기준으로 부위 부분에 두 가닥 사이에 바늘을 넣으면 이 부위 부분 사이에 다시 기둥이 올라오게 무늬가 나옵니다. 전 그렇게 떠보려고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에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떠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코, 방금 떴죠? 세 번째 코도 보면 이렇게 V 모양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 V 모양에 바늘을 쑥 넣어보면 바늘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 해주고.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두 가닥이죠, 그죠? 두 가닥 사이에 바늘을 넣고 꺼내오면 이 두 가닥 사이에 이렇게 다음 단에 V 모양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요렇게 뜨니까 대바늘로 뜬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무늬가 나오죠. V 안에 V가 또 나오니까. 자, 요렇게 살짝 변형을 둔 그런 짧은뜨기로 계속 떠나갈 겁니다. 자, 요 부분을 신경 쓰시면서 뜨면 되고, 어차피 고리가 두 개 나오는 거나 요 기둥이 뭐 두 개 나오는 거나 코수 변화는 모두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고요. 또 완성했을 때의 무늬가 차이가 나게 돼요. 자, 이렇게 뜨니까 이렇게 V 안에서 V가 솟아나듯이 자, 요렇게 무늬가 잡히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좀 더 두껍기 때문에 편물이 살짝 더 단단해지면서 무늬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끝까지 한 코에 하나씩 가면서 떠주시고 짧은뜨기. 여기 타원형 부분 들어가는 부분에는 저희가 지금 한 코에 두 개씩 뜨고 있죠. 그래서 한 코에 두 개 뜨는 부분에서 그 세 개의 코를 6개로 늘려뜨기 할 겁니다. 자, 벌써 왔어요.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요 코 뜬 부분 있죠? 요 뜬 부분에 하나, 둘, 셋. 자, 요 부분에다가 한 코에 두 개 뜨기를 할 거예요. 한 코에 두 개 뜰 때 조금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잘 넣어서 여기 어렵다 하시는 분은 요 한 가닥만 넣으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자, 하나. 자, 여기에다 또 동그라미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얘 하나 걸어 두시고요. 같은 자리에 또 하나. 지금 세 개의 코 중에 첫 번째 코에 두 코를 떴어요. 자,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 짧은뜨기 기둥에도 자, 여기네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또 두 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자, 지금 두 개의 코가 네 개가 되었죠? 여기도 지금 한 코에 두 개 떴어요. 그 다음 코에도 한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 뜰 겁니다. 자, 그러면 3개로 이루어진 부분이었는데 6개로 늘어나니까 이만큼 원이 커졌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타원형 끝부분에 그 넓이를 크게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직선 부분은 쭉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다. 얘까지. 자,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쭉 가주십니다. 근데 간혹 짧은뜨기를 하실 때 저희는 V자 모양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요 사이에 나오게 되는데 X자 모양으로 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요 무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X자 뜨시는 분들도 V자로 뜨시면 되겠어요. X가 뭐고 V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X자는 요렇게 넣어서 요 작업실을 뒤에서 요렇게 데리고 옵니다. 요렇게. 근데 요게 이제 V자죠. X자는 요렇게 안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안고 들어오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이 요렇게 돼요. 저희는 요렇게 되죠. 요렇게. 근데 X자 요렇게 됩니다. 그 무늬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을 때 요렇게 감느냐 이렇게 감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저희는 요렇게 밖에서 요렇게 끌고 오듯이. 근데 내가 뭐 이때까지 어디로 떴는지 사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번 기회에 내가 뜨는 짧은뜨기의 무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법들은 전부 자기가 쓰는 순간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을 내기 위해서 다 응용해서 활용해서 다 많이 뜨는 방법입니다. 틀렸다 옳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얘가 첫 코죠. 이제 이 두 코를 코니름으로 뜰 겁니다. 자, 여기 그럼 여기랑 여기를 뜰 거예요. 자, 여기는 하나 떠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한 코에 두 개 뜰 겁니다.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도 하나, 둘.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두 바퀴가 끝났어요. 두 바퀴는 어떻게 알아보시냐면 가운데에 있는 요 선을 중심으로 요쪽으로 두 칸, 요쪽으로 두 칸.
총 4개의 칸이 되었죠. 그러면 반이 접어진 상태니까 2단을 뜬 거예요. 자, 이제 3단째 들어갑니다. 3단째도 똑같이 요 라운드 부분에서 3개의 코를 늘려주십니다. 6개 중에서 아무 때나 누려도 상관없는데 되도록이면 여기 이렇게 좀 흩어져서 원 안에서 2개의 코를 3번 떠주시면 되겠어요. 자, 출발 부분에 잠깐 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는 일단 하나만 뜨고 그 다음 코에 2개 뜨겠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 지금 이쪽 원형에는 2개의 코 벌써 한 번 왔어요. 나중에 올 때 2번짜리를 여기 한 번 2번, 여기 한 번 2번 그렇게 저 떠줄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단마다 3개의 코늘림이 들어가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코늘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직선으로 쭉 가는 부분 한 코에 하나씩이죠.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갈게요. 네, 지금 3단째거든요. 자, 3단째 지금 이렇게 돌면서 또 반원 부분이 시작되었어요. 그럼 저는 이 부분도 한 번 뜨고 그 다음 코에 2번 뜰 거예요. 하나, 둘. 그럼 이 반원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에 지금 2개짜리 떴죠. 전 요쯤에 2개짜리 또 뜰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 둘. 근데 반원은 여기서부터 반원이 시작인데 여기만 오글오글 모이면은 나중에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니까 지금은 하나짜리 또 한 번 떠줍니다. 그리고 2개짜리 또 떠줍니다.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요 반원을 중심으로 이쪽 방향으로 코늘림 한 번, 이쪽 방향으로 코늘림 한 번, 이쪽 방향으로 코늘림 한 번, 그렇게 골고루 코늘림을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3단에 반원 부분이 떠졌죠, 그죠? 다시 출발 부분으로 가볼게요. 자, 3단 뒷부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코늘림이 2번 더 들어가야 3단이 끝이 나겠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저는 코늘림 한 번, 2번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는 하나만 떠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도 하나만 떠줄 거고 그 다음 코는 2개 떠줄 겁니다. 자, 요렇게 자기가 보고 자연스럽게 곡진 부분을 만들고 싶다 하는데 2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4단 들어갈 겁니다. 자, 4단도 4단 부분의 원형에 코늘림을 3번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2개는 그냥 떴고 또 요 부분 3번째 코에 2코를 더 넣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3단이고 지금 여기는 4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늘림을 일단 한 번 넣어줬고요. 저 끝부분에 가서 또 코늘림 3번을 어디에 넣을지 한번 또 해볼게요. 네, 지금 4단 부분에 반원 부분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반원을 와야 되는데 코늘림 3번만 넣어주면 돼요. 전 뭐 여기, 뭐 여기쯤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코쯤에 반원을 시작하니까 여기 2코를 한번 넣어줄래요. 한 번, 2번 해주시고 그 다음 코에 하나, 또 그 다음 코에 하나, 또 그 다음 코에 2번 떠줄까요? 하나, 둘. 2번 떠주는 건 같은 코에 2번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그 다음 코에 하나, 또 그 다음 코에 2번 해줄래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4번 단도 자연스러운 동그라미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또 한 코에 하나씩 넣어서 출발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단의 이제 타원 부분 돌아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원형 시작되는 부분에 2코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 또 그 다음 하나 해줄 거고요. 또 그 다음 코에 2번 해줄게요. 하나, 둘. 그 다음 코에 또 하나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5단으로 넘어갑니다. 여긴 출발지만 표시한 것 뿐이에요. 자, 5단 부분도 이 부분이 자연스러워지도록 2코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 뜨고 바로 2개를 하나 넣어줄게요. 하나, 둘. 이 2개짜리를 섞어 떠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3단에선 여기, 4단에선 여기, 5단에선 여기 했어요. 이렇게 막 섞어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개짜리는
반원에서 3번만 들어가야 돼요. 지금 하나 떴죠? 2개짜리. 그러면 이제 또 쭉 뒤에 있는 부분까지 직선을 가볼게요. 자, 5단의 타원 부분입니다. 자, 여기 하나 뜨고 또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 전 2번 떠줄래요. 3, 4단에서 여기 2개 뜨는 부분을 여기 몰려 했더니 이쪽에 한 번 더 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2단을 또 2코를 또 떠줬어요. 그리고 하나 떠주고 하나 떠주고 또 그 다음 코에 2코를 떠줄게요. 자, 2코짜리가 한 번, 2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쪽에 돌아가는 부분에 하나 뜨고 또 2개짜리 하나 더 떠줄래요. 2개 뜨고. 그럼 이렇게 2코를 뜬 부분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 놨죠. 자, 이렇게 하시고 또 한 코에 하나씩 뜨면서 출발 부분에 원형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는 부분에 타원형 하나 뜨고 여기에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 2개를 뜰 거예요. 하나, 둘, 또 그 다음 코에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 하나 뜨고 그 다음 코에 2개를 떠줄게요.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저 5단 끝났어요. 하나 더 떠주고 끝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타원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이 부분에 코를 아무리 규칙을 짜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제일 보기가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지금 10단을 10바퀴를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바퀴 돌리고 난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10바퀴를 돌리고 나면 생각보다 이게 크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출발을 했지만 원형으로 쌓이다 보면 이 부분이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길이는 25cm 정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떠올리시면 폭이 한 25cm에서 27cm 정도 폭이 되고요. 높이는 30cm가 안 되게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0cm 뜨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제 가방을 보시면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거의 한 28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단수로 하지 마시고 쭉 뜨시다가 이만한 깊이면 되겠다 하실 때 그때까지 뜨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원형을 다 뜨고 나면 저희가 빼뜨기 없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자연스럽게 한 코에 하나씩 떠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코 느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이상 요 길이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위로 쌓이면서 입체로 슉 올라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방은 금세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나면 이제 입구 부분 뜨는 거랑 손잡이만 뜨면 완성이에요. 자, 요 무늬를 내가 넣는 걸 못했다 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넣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냥 귀찮아서 코에 넣었는데 그럼 코에 계속 넣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지금부터 요 하트 사이에 넣어보자 하시는 분은 요 하트 사이에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코가 V자 모양으로 생기면 보통 우리는 여기에 코를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지만 여기 넣지 말고 V자가 되는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요 가운데 부분에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게 되면 요 하트 부분처럼 V자 안에서 V자가 솟아나는 요런 모양으로 뜨실 수가 있어요. 요 V자 모양 안으로. 처음에는 요 사이에 바늘이 잘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잘 안 들어간다 싶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여유 있게 뜨시다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뜨시면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힘을 골고루 주셔야 돼요. 제 거를 아까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가운데 너무 힘을 많이 줘갖고 가방이 요 단이 갑자기 쪼그라진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다시 힘을 뺐더니 또 다음 달은 너무 늘어지게 뜬 거예요. 다 뜨고 났더니 거기가 좀 울퉁불퉁하게 잡혔던데 다시 풀기에는 너무 많은 단수를 지나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냥 떴거든요. 어차피 뭐 내가 들 거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예쁘게 골고루 힘을 여기서부터까지 뜰 때 균일한 높이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은 고른 가방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서 가방 입구 부분 될 때까지
열심히 뜨시고 조금 있다가 가방 입구 마무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예쁘게 열심히 힘내서 올리시고 잠깐 멈추셨다가 그 부분부터 다시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지금 이제 옆면을 다 뜬 상태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우리는 10바퀴를 돌리고 위에 윗면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50단을 뜬 상태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짧은뜨기를 쭉 해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택도 다시고 이렇게 짧은뜨기를 계속 해 나가십니다. 여기서 저기서 이제 난 마무리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뜨기를 마무리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짧은뜨기를 여기에 있는 요 짧은뜨기 사이에 넣어서 요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마무리 뜨기를 할 때는 요 코에 넣고 하겠습니다.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요 입구 부분을 좀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입구에 제가 역짧은뜨기를 해서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역짧은뜨기는 짧은뜨기랑 똑같이 하는데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 코에 넣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코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듯이 하나씩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요 코를 기준으로 그 뒤에 있는 이 코 여기에다가 넣을 겁니다. 자, 여기다가 바늘을 이렇게 코에 낀 상태에서 바늘 코 머리를 살짝 아래쪽으로 돌려가지고 뒤에 있는 코에다가 넣습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작업실을 걸어서 그 구멍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코에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걸려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냥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두툼하고 좀 투박하고 못 났게 돼요. 그렇지만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되거든요. 코머리를 방향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텀을 두시고요. 뒤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넣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넣어서 실을 걸어서 그 구멍으로 나오세요. 바로 짧은뜨기 마무리를 합니다. 하시고 나서 살짝 당겨 주시면 이 부분이 조임이 들어가요. 한 번 더 해봅니다. 짧은뜨기 뒤에 있는 코에다가 코머리를 넣고요. 그리고 걸어서 나오고 바로 떠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상한 모양이지만 반복되다 보면 일정한 무늬를 가지게 되면서 역짧은뜨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넣어서 걸어 나오고 바로 짧은뜨기 떠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떠주시면 입구 부분에 이렇게 마무리 뜨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삥 돌려주세요. 여기서 여기에 이렇게 넣고 걸어 나와서 바로 떠주십니다. 당겨주시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에 넣어서 걸어 나오시고 바로 떠주십니다. 왼쪽으로 가던 우리가 뜨던 습관 때문에 이게 되게 바늘 넣기가 이상하다 싶으지만 그래도 여러 번 떠주시면 일정한 패턴을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맞아 뜨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마무리를 해볼게요. 마지막 코에 요 짧은 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한 코 자리가 남았죠? 여기까지 넣어서 꺼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마무리 하시고요. 여기에서 잘라주세요. 이겁니다. 돗바늘을 끼우셔가지고 요 결대로 얘가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보면 이상하죠. 요렇게 결대로 가서 얘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얘가 그냥 놔두면 실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남아있는 요 결들을 따라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코바늘 땀 사이에 얘들을 넣어줍니다. 정방향으로 한번 넣어주시고 역방향으로 한번 넣어주시면 풀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쭉 넣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끝나면 여기를 잘라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마감 부분까지 다 완성을 한 상태고요. 이제 손잡이 뜨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손잡이는 지금 이 가방에서 토드백을 할 건지 뭐 아니면 숄더백을 할 건지 그런 걸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코 수를 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준비하신 실은 색깔은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포인트가 될 만한 실로 준비하시고 뒤에 바느질을 위해서 한 이 정도 20cm 정도 남겨주신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저는 80코 뜰 거예요. 네, 이렇게 원하는 길이만큼 80코 정도 뜨신 다음에 요 끝부분을 그 원형 뜨기처럼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기둥코 하나 하시고 기둥코 부분은 뜨지 않고요. 그 밑에 있는 코부터 짧은 뜨기를 떠나갑니다. 자, 요 뜨기를 하실 때는 그냥 그 일반 코에 넣는 식으로 뜨시면 돼요. 쭉 뜨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코에다가 3개 뜨고 그리고 돌아올 때 처음 출발했던 그 코에다가 2개 더 떠서 마무리하는 거 있죠. 그렇게 원형 뜨기로 떠주십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짧은 뜨기 뜨셔가지고 요 끝에서 요 마지막 코에 하나, 둘, 세 번 뜨시고 원형 뜨기로 나가시면 되겠어요. 제가 요거를 아까 우리 바닥 뜨기에서 했기 때문에 요거를 떠 봤거든요. 자, 요렇게 요 끝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원형 반하고 똑같죠? 첫 번째 단은 한 코에 3개 뜨고 두 번째 단은 3개 뜬 그 코에다 2개 뜨시고 그 마지막 원에는 하나,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그렇게만 뜨신 다음에 요 직선 부분에는 모두 코 하나씩 떴어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코에 하나 뜨고 출발했기 때문에 2개 뜨고 빼뜨기 하시고요. 돌아올 때도 여기 2개, 그 다음 코에는 하나,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그렇게 올라가게 뜨십니다. 자, 요 원형 뜨기, 타원형 뜨기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다시 연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손잡이를 2개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이 연결하는 부분 설명 위해서 하나만 먼저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여기 끝실을 마지막에 이렇게 남겨두면 요 실을 가지고 가방 부분에다가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 돗바늘에 끝부분을 끼우고요. 가방의 끈 부분에 요 끝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가방에 닿는 부분과 손잡이의 연결 부분을 먼저 잡아주십니다. 가방이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쏠리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요거를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요렇게가 바로다 하시면 서슴없이 요렇게 다시면 되겠어요. 꼭 결 따라서 얘를 연결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 따라 하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달아야지 맞지만 이렇게 달아야 됐지만 사실은 저는 요렇게 달 겁니다. 요렇게 달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사용하실 때는 특별히 뭐 비틀리거나 이런 느낌 없어요. 오히려 이 기울여짐을 따라가시다 보면 더 어색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가방끈 위치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에 핀 같은 거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바느질을 어떻게 하시냐면 닿는 부분을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짧은 뜨기에 요 땀 있죠? 땀을 앞에서 이렇게 떠주십니다.
자, 이렇게 뜨셔가지고 다음 코에다가 또 올라오고요. 그리고 한 땀 코 넘어가서 빼주시고, 그리고 이 뒤에도 그냥 요 짧은뜨기 요 실 있죠? 요런 실에다가 요렇게 한두 가닥 감아주십니다. 요렇게 해서 올라오세요. 완전히 뒤로 통과하면 가방 속 부분에 색깔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꽂아서 들어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짝 요 딴 부분을 요렇게 떠올리는 정도로만 연결해 주셔도 한 바퀴 어차피 다 돌게 되면 이 부분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요렇게 연결하시게 되면 지금 연결 부분도 자연스럽고 완성하셨을 때도 연결 부분이 표시가 안 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 입구 부분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출발했다,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다 돌아서 옵니다. 여분실이 없으면 새 실을 새로 연결하셔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기 색깔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요 뒤에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가방 끈이 위치가 뭐 삐뚤어지거나 또 길이가 짧고 길고 뭐 이게 차이가 너무 난다 뭐 그런 것만 아니면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바느질을 선택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특별히 정해진 법칙은 없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끝까지 한번 가서 마무리까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오시고 거의 다 와갑니다. 이 밑에 땀을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자, 여기 올라오고 다음 땀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땀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땀까지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하면 지금 한 바퀴 돌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움직이지 않게 바느질이 잘 됐어요. 그럼 마무리 실은 요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자기 색깔 실에다가 넣어서 매듭 한번 이렇게 지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바늘땀 안으로 해서 자기 색깔 안으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매듭이 한 번이어도 풀리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안으로 넣어버리면 이제 이 부분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가방 끈이 연결이 되죠. 자, 마찬가지로 반대편 것도 같은 간격에 맞춰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쪽 끌 다 달아 볼게요. 자, 이렇게 양쪽 끈을 다 달아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예쁜 고리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걸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고리를 사서 달아도 뭐 크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콘사를 이용한 그 가방을 떠봤습니다. 색깔을 바꾸셔가지고 예쁜 모양으로 더 디자인을 잘 하셔서 들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